첫 번째가 네. 네, 백신 방화벽 APT 방화 솔루션 도입 업데이트 안전하다. 네. 답은 NO. 그러니까 안전하다. 네. 이게 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네네. 없어요. 당연히 도입을 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하셔야 되고요. 네. 근데 100% 안전하냐라는 질문에는 네.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시게 되면 사실 문제잖아요.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열 경찰이 한 도둑을 못 막는 것처럼 이 모든 패턴을 저희가 다 등록해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해커들은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죠. 그렇죠. 취약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랜섬웨어 감염 파일을 복구하는 솔루션을 도입을 한다. 예, 키가 알려져 있어야 되죠. 네. 예, 두 번째로 이제 그 랜섬웨어 방어 전용 제품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래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세요. 근데 이제 그럼 랜섬웨어 방어 전용 제품 도대체 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어떻게 네네.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네. 물어보시잖아요. 예, 이게 이제 랜섬웨어 감염 프로세스를 쭉 따라서 얘가 이렇게 동작을 하니 이 부분에서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이걸 찾아내서 차단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네.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 특정 랜섬웨어가 항상 특정 폴더부터 먼저 감염을 시키더라. 만약 리드미 파일을 만들어내더라. 네네. 이제 그런 거를 체크해서 차단을 시켜버리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시겠지만 다 PC 레벨에 이제 설치가 되겠죠. PC 레벨에 설치가 되고 뭔가를 계속 모니터링 할 거고. 굉장히 PC 부하를 많이 주겠네요. 좀 그런 영향이 있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정책, 물론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이제 정책들이 잘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런 거 설치하라고 하면 또 설치 안 하시는 분들이 네. 되게 많아요. 뭐 윈도우즈 업데이트도 안 하시잖아요. 네, 백신도 회사에서 깔라고 하는 것도 잘 안 깔고. 네, 그래서 또 백신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동작을 하면 또 PC가 너무 무거워져요. 또 네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뭐 랜섬웨어가 감염이 뭐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이상한 파일을 클릭을 한다고 얘가 바로 감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딘가 뭐 숨어 있다가 네네. 나중에 특정 시점이 되면 네. 이 PC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감염을 시키는 아니면 다른 액션을 하는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가지고 정말 예전에 다른 뭐 그런 것들처럼 뭐 캡처해서 계속 정보를 수집해서 어디론가 네네. 보냈다가 정말 뭐 전사적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진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것들은 예, 저희가 다 100%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메일 및 광고 차단으로 랜섬을 방지할 수 있다. 아무튼 이것이 이제 많은 감염 경로가 돼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걸 차단해버리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뭐 이메일 모니터링을 이제 어떤 업체에서 한 결과인데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메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가장 놀랍게도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외국어로 오는 메일을 막아버린답니다. 네, 영어로 오는 메일을 다 차단해버리면 네. 실제로 한 80% 정도의 스팸과 바이러스 메일을 걸러내는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네. 예. 근데 요새 같은 글로벌 시대에 네. 영어 메일을 막아버리면 그렇죠.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 글로벌 업체인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팸 메일도 이런 메일들도 진화를 하죠. 네. 한국어로 된 메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발신자나 제목 같은 것도 계속 변경이 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메일을 쭉 받다 보면은 무슨 카드사 네. 무슨 통신회사 해갖고 마치 이게 명세서인 것처럼 와요. 근데 보면 메일 주소 약간 틀려요. 아, 네. 네, 근데 아무튼 무심코 네네. 내 카드 명세서로 클릭을 하면 거기서 바로 감염이 네.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뭐 차단을 한다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망분리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좀 중요한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망분리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망분리를 하면 안전하긴 하세요. 일단 한번 걸러져서 들어오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미 알고 있죠. 망분리로 운영이 중이었던 그 모 금융사에서 큰 사고 사례가 한 번 있었죠. 네. 어차피 그 사람을 통한 어떤 그 침투는 네. 뭐 구조적으로 그거는 막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을 뭐 통한 외부 침투도 있지만 네. 사실 내부적으로는 뭐 이런 꼭 랜섬웨어뿐만이 아니라 네네. 내부자에 의한 실수로 인한 그렇죠. 어떤 네. 뭐 데이터 훼손 아니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사실은 훨씬 많죠. 랜섬웨어 방지는 네. 이게 다 그럼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네. 회사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 그죠? 실제로 이런 얘기 몇 번 들었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고객하고 많이 미팅을 다니는데 실제 이제 랜섬웨어 관련해서 이런 솔루션들이 있으냐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많이 고민 안 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네. 개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회사가 어떻게 개인 네네. PC들까지 다
정리를 해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개인이 그냥 PC 감염되고 개인이 그냥 깨끗이 포기하시고 아니면 돈을 내고 치료를 하든 끝나면 좋아요. 좋은데 뭐 그런 데도 있지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기업들은 뭐 파일 공유 서버를 운영을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이런 아까 같이 것들을- VDI 예, 나스 있고 그렇죠. 뭐 VDI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다 운영을 네네.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음. 이거 자체가 음. 그 랜섬웨어 감염 통로로 활용이 되어 버리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파일 공유로 끝나면 괜찮은데 간혹 어떤 기업들에서는 얘가 이제 개인들이 사용하는 PC들이 중요한 회사 내 업무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예, 팍스라고 해서 병원에서 그 사용하는 이미지 네네, 시스템들인데 그렇죠. 네. 이게 진료 PC들이 진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진료하면서 이제 그 환자 정보들을 알죠. 불러다 네네. 보시잖아요. 네네. 뭐 엑스레이 사진도 맞아요. 불러다 보시고 이게 이제 PC에 연결이 돼 있다 보니 이 아. PC가 감염이 되면 아. 이 전체를 뭐 전체를 감염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 네. 전체 중에 특정 파일 시스템들을 다 감염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병원들이 좀 많이 타겟이 되고 실제로 감염도 많이 된다고 해요. 네. 또 병원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점점 모든 기관들이 네. 모든 데이터나 콘텐츠가 점점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연결되는 건 점점 가속화될 거니까 그렇죠. 한 PC가 감염이 되면 네. 뭐 전사적인 이렇게, 영향을 예, 미치겠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모든 문제들 때문에 하여튼 모든 대책과 특집 기사의 끝은 백업을 잘 받으세요로 네. 끝나죠. 그래서 이제 백업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유일한 방법은 백업뿐이다? 아닐 그죠? 수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일에서 7일 사이에 데이터가 지나면 안 쓰는 네. 데이터랍니다. 아. 그래서 그 데이터의 중요도, 가치를 보통 저희가 평가를 할 때 3일 이내의 데이터를 제일 중요한 데이터라고 보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 거의 백업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되죠, 처음부터. 백업의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실시간 백업이에요. 네네. 내가 실시간으로 백업을 그렇죠.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전까지는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네. 문제가 생기면요. 네. 그 문제도 똑같이 실시간으로 아. 랜섬웨어 걸리면 아하. 랜섬웨어도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네네네네. 누가 몰래 삭제를 해버렸다. 아, 네. 그러면 삭제가 되죠. 우리 네. 또 받아놔야 되잖아요. 예,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테이프에 받아놓거나 아니면 다른 저장 장치에 뭐 어제 그저께 이런 식으로 받아두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의 이제 갭이 있죠. 그렇죠. 갭이 생기고 이 갭이 데이터 손실이 발생을 하고 보통 이게 이제 하루에서 3일이라고 볼 때 그 가장 데이터의 가치, 그 네. 중요도가 높은 그 시점의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백업을 저희가 받는다라고 물어보시면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대부분 IT 네네. 관리사들이.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백업을 받고는 계시는데요. 네. 업무 시스템이 10개가 있으면 사실 그 중에 받는 거는 정말 잘 돼 있는 데서는 10개를 한 7개, 8개를 받고 계시고요. 네. 사실 많은 데는 어. 1-2개, 2-3개 받고 계시지만 백업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네. 나머지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일단 예산 안에서 불가능하므로 뭐 이런 경우도 있으셨어요, 실제로. 두 번째로 개인 데이터 쪽인데요. 개인 데이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입장을 보통 취하세요. 하나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고, 개인 데이터도 기업의 자산이야, 중요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다 통합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기존의 백업 어떤 정책을 따라서 적용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얘 자체가 공유 폴더가 랜섬웨어 확산 통로로 활용이 된다거나 개인들이 알아서 해라고 이제 하면서 그럼 클라우드 백업 모습 많이 받으라고 네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클라우드 백업 같은 걸 쓰게 되면 기업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게 되죠. 네. 보안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이걸 막아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인 데이터들은 어떻게 백업을 받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 큰 이슈가 되죠.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 기업에서 네. 이제 보안은 확실히 해야 되겠고 네. 그렇다고 또 우리 업무의 또 편의성이 너무 또 저하되죠. 예, 안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그 두 가지를 잘 이제 중간점을 잘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것을 구현하는데 또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들어도 안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이따 대안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5회라고 저희가 이제 5개를 꼽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고, 네. 이런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저희가 좀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